여러분 그렇게 신고하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100번을 하셔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해를 못해요. 이 정도만 이해해도요 세금이 되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이런 정도의 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구나 하고 해버리면 여러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개념들을 다 이해하고 요 순서대로 신고 한 번만 해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일단 간편신고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신고하는 거. 내가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신고를 한다. 이러면 다 간편신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홈택스 들어가면 홈택스에서도 막 유형 나눠가지고 유형별로 뭐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막 안내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보고요. 잘못됐다기보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툴들 있잖아요. 시중에 막 광고하는 거 종합소득세 신고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은데 사실은 간편신고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전제는 기본적인 걸 좀 이해하고 내가 간편신고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좀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편신고 해도 되겠다 그러면 그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간편신고를 하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렇게 신고하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100번을 하셔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짜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보시면 아는데 부가세 신고보다 쉽습니다. 그냥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간편하게 신고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알려주는 데가 많은데 아마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왜냐면 이게 제대로 다 신고하려면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장부를 알아야 그 장부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걸로 신고할 수 있는데, 다들 얘기할 때 그 부분은 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빼고 그냥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거,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질적으로 알려주질 못하죠. 어떤 건지. 근데 저는 다 알려드렸죠. 그리고 장부 쓰는 것부터 장부 가지고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까지 이미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신고하시면 돼요. 그냥 신고 자체가 간단해요.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는 쉽다. 근데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간편 신고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카페에 계속 있잖아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이거 세무사 맡겨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내가 올해 사업이 되게 안 됐을 때, 거의 이제 사업자분들한테 해당되는데 사업자인데 올해 사업이 되게 안 됐어. 그러면은 막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거나 간편 신고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막 적자본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특히 적자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정말 손해가 커져요. 왜냐면 적자가 크면 그거는 무조건 장부로 신고해가지고 결손 처리를 해놔야 나중에 미래 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2월 결손 공제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간편 신고를 해버리니까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아무튼 간에 모르니까 간편 신고를 맨날 하면 모르니까 그냥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요 두 가지 정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거면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조금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그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게 간편 신고가 뭐냐면 제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막 여러 가지 뭐 툴들 뭐 프리랜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뭐는 이렇게 하면 된다, 뭐 되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도 원래 다 장부로 신고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알고 쓰면 좋은데 모르고 쓰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직접 공부를 하시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툴은 제가 뭐 이렇게 특정 툴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납두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보면 이제 세금 신고 왼쪽에 보면 메뉴가 많아요. 뭐 막 있고, 그리고 안내문 보면은 당신은 무슨 유형입니다, 무슨 유형입니다, 무슨 유형입니다. 그 유형 있죠. 뭐 S유형, A유형, B유형, D유형, C유형 쭉 있어요. 알파벳으로. 근데 그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 종합소득세 신고는요 6가지, 종합소득이잖아. 그러니까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내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방법이 4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24가지 유형이 나뉘는 거예요. 신고 유형이, 신고하는 방식이. 그죠?
아니지, 24가지는 아니구나. 사업소득 4가지니까 24가지는 아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 있으니까 24가지라고 할 수도 대충 하여튼 되게 많다. 24가지는 아니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무슨 경우 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나눠놓고 유형별로 막 나눠놓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모두 체험 신고 해가지고 막 용어도 자꾸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데, 이런 거 제가 보기엔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 그냥 단순 경비로 신고하는 건데, 단순 경비로 신고도요, 그냥 일반 신고로 가셔가지고 그냥 모든 경우에 여기에서 정기 신고, 정기 신고 들어가셔가지고 나의 소득이 뭐고 나는 이 소득을 어떻게 신고할 거야 라고 처음에 선택만 잘 하시면 그 다음에는 간편 신고하는 거랑 똑같이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페이지에 사는 그 개념만 잘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일반 신고에서 정기 신고 그거 제가 다 정리해드렸잖아요. 그거 보고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자, 먼저 첫 번째는 소득의 종류가 6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득의 종류를 국세청이 소득세법으로 이제 과세를 하는데, 그 개인의 소득의 종류를 6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거 아셔야죠. 그래서 내가 버는 돈이 무슨 소득인지 아셔야 돼요. 이게 6가지가 뭐가 있냐면,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이자소득이 있고, 배당소득이 있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소득, 이거 말고 2가지 더 있거든요, 사실? 총 8가지인데, 2가지는 이제 양도소득, 뭐 집을 팔거나 뭐 주식을 팔거나 이럴 때 양도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 퇴직금 받는 거,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는 종합과세를 안 하죠. 왜냐면 이 2가지는 뭐 몇십 년에 한 번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과세를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과세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이 과세 방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과세 방식. 과세 방식이 총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내가 무슨 소득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작년 1년 동안 번 소득이 어떤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먼저 6가지 소득을 알아야 되고, 과세 방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 방식 4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제 종합과세 대상인 거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 분류과세, 비과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요, 세금이 되게 쉬워지거든요. 깔끔해지거든요. 모든 세금이 그냥 그 다음에는 요런 개념만 이해하셔도. 근데 요런 개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사업소득만, 그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4가지로 나뉘어요. 다른 소득은 계산할 게 없어. 그냥 신고하면 돼. 근데 하면 되는데, 다른 소득은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데, 조회만 하면 되는데, 사업소득은 얘기가 좀 달라요. 이 사업소득 때문에 우리가 세무사 쓰는 거잖아요. 사실 사업소득 아닌 분들은, 다른 소득만 있는 분들은 솔직히 세무사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부 조금만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데 사업소득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장부를 가지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부를 써야 되는데, 장부를 내가 잘 못 쓰겠다. 그러면 이제 세무사한테 맡겨야죠. 그래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이제 신고하는 방법 4가지가 뭐냐면, 요게 있죠. 간편장부, 복식장부. 이게 장부 2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부를 원래 써서 신고해야 돼요, 사업소득은. 근데 장부를 안 썼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의 그 사업소득을 추정해서 계산하겠다. 그래서 추계신고를 하는 게 있고, 그게 2가지가 있죠. 단순경비율. 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잡아가지고 그걸 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잡는 단순경비율이라는 게 있고, 그거보다 조금 복잡한 기준경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신고 안내문 보면 당신은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뭐 추계신고하면은 단순경비율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나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되는구나, 아니면 나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원래는 장부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아까 홈택스 화면도 보면은 그냥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메뉴를 만들어 놓고, 신고 유형 뭐 F유형, G유형 뭐 이런 거는 그냥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라고 안내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손해보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래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거예요. 원래는 간편장부로 신고해야 되고, 장부로 신고 안 하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내가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20%가 가산세로 붙기 때문에, 물론 예외가 있어서 그런 신고 유형에서 단순경비율로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장부로 신고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고 그래? 그러면 나는 단순경비로 신고하면 되겠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간편 신고 같은 걸 이용하시는 게 좋지. 이런 정도의 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구나 하고 해버리면 여러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뭘 알아야 되는지만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알면 되냐, 제가 다 정리해놨잖아요. 요거 여기 유튜브에다가 그냥 세금의 정석 이렇게 치면 제가 세금의 정석이라고 해가지고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사업자라면 사실 부가세도 알아야 돼요. 이 거래를 당장 하려면 부가세를 이해 못하고 거래를 하고 가격을 책정하면 여러분 또 잘못하는 경우 되게 많죠. 부가세는 세무대리인한테 맡겨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근데 오늘은 종합소득세 얘기니까 방금 말씀드린 개념은 이 밑에 종합소득세, 여기 지금 45분이나 되는 좀 긴 영상이지만 여기에다가 이게 왜 45분이냐면 제가 세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다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념들만 다 이해하시면 마지막에 체크리스트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모르는 개념만 찾아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 설명드린 개념만 다 이해하시면 여러분 세금은 껌입니다. 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새로 세금을 이해하는 게 쉽다는 얘기예요. 세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다 알 수는 없는데 세금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드린 용어만 다 내 걸로 만드시면 세금 진짜 쉽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념이라서 사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있긴 한데, 요 중에서 특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엊그저께 라이브 하면서 말씀드린 요거, 제가 따로 정리도 해서 올려드렸죠. 요거 종합소득세 신고, 이걸 봐도 모르면 지지. 여기서 또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거든요. 방금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소득의 종류, 그 다음에 과세방식 4가지, 과세방식 4가지는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여기에서는 과세방식 4가지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고, 소득의 종류하고 그 사업소득 신고하는 거 4가지, 그거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그거 이해하시면은 이제 종합소득세는 이런 거구나 하고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신 다음에는 이제 신고하시면 되는데, 신고하는 거 제가 어떻게 하냐, 이거 이미 오래전에 다 올려놨잖아요.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매뉴얼 그대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첫 화면만 조금 바뀌었는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거 어디다 정리해 놨냐면 여기 세금 회계 노무, 이렇게 제가 카페에 정리해 놓은 요 페이지 있죠. 여기 제가 요거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여기에 세금 4-1번 4-1-A번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7단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 들어가시면 메뉴가 한 1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메뉴를 단계별로 나눠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시려면 그 일반 신고로 하시면 돼요. 일반 신고로 들어가셔서 이 중에서 이제 일단은 이제 신고 준비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신고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기본사항 입력하는 것만 요거 보고 입력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내가 만약에 뭐 간단하게 뭐 소득이 별로 없다 그러면 되게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신고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사업소득이 있는데 그 사업소득을 이제 어떻게 신고하겠다라는 걸 여기서 입력하는 거거든요. 내가 소득이 몇 개다 뭐 이런 거 다 입력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2번이 달라지죠. 2번이 내 소득을 다 일일이 입력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소득 외에는 쉬워요. 그냥 조회만 하면 다 끝나요. 거의 대부분. 근데 사업소득은 내가 4가지 방식으로 입력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뭐 간편장부로 신고할지 복식장부로 신고할지 그 앞에서 여기서 다 선택을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선택한 거에 해당하는 것만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요거 질문 많이 주시는데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것도 정말 많이 질문 주시는데 제가 정리해놨잖아요. 요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손금 뭐 하고 뭐 산출세액 구하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하고 뭐 세액공제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되죠. 요게 그냥 순서대로 여긴 공통 쭉 따라 하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개념들을 다 이해하고 요 순서대로 신고 한 번만 해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런 거구나,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걸 따라 하셔도 이게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먼저 공부하세요. 조금 귀찮아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2번 입력할 때 사업소득은 장부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장부를 어떻게 써야 되냐, 또. 이제 요게 이제 조금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안 어려워요. 저희 카페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장부 써가지고 다 신고하고 계신데. 자, 장부 제가 다 엑셀로 올려드렸잖아요. 간편장부, 복식장부 제가 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그 홈택스 양식으로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장부 쓰면 신고서 양식 다 채워지게. 요거 어디 있냐? 그냥 요거 보시면 돼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거에 회계 1번 보시면 엑셀 파일로 다 만들어 놨고요. 요거 그냥 카페 가입하시고요. 그냥 여기 첨부 파일 있어요. 다운 받으셔서 요 밑에 일단은 요 영상 보시면 간편장부가 뭔지, 복식장부가 뭔지 요거 10분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건지. 그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좀 내리면 요 영상이 있거든요. 간편장부의 모든 것. 유튜브에 찾으셔도 되고. 요거 보시면 간편장부 제가 올려드린 그 엑셀 파일에다가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한 15분인가? 요거 영상 보고, 간편장부 진짜 쉬워요. 요거 보고 그냥 쓰시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고, 아까 그 영상 보고 그냥 하시면 돼요. 끝! 쉽죠? 그 다음에 복식장부 쓰실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영상 2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거랑 요거. 이것도 방금 그 링크 밑에 내려보면 이 영상이 다 있거든요. 유튜브 찾아보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2개 회계 공부를 조금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금 신고 급한 건 아니죠. 이제 일단은 매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 같은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맡겨놓고 일단은 매출 늘리는데, 마케팅 공부하는데 집중을 하시고요. 근데 세금을 좀 공부해야겠다, 좀 여유가 된다, 매출이 잘 나와가지고 지금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런 분들. 그리고 장부는 사실 써야 돼. 장부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더 좋긴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엑셀로라도 써야 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안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를 뭐 간편장부를 쓰든 복식장부를 쓰든 쓰는데, 이왕이면 복식장부 조금만 공부해서 쓰면 이거 재밌게 또 쓸 수 있거든요. 공부하시기에는 이만한 게 없을 거예요. 제가 올려드린 엑셀 파일. 요거 이해하시면요, 나중에 투자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투자하실 때 여러분 뭐 이렇게 막 경제 뉴스 듣고 뭐 유튜브 듣고 이럴 때 그 들리는 것들이 정말 많아져요. 이게 그냥 회계거든요. 복식장부를 쓴다는 게. 회계를 이해하니까 저도 요즘에 막 주식 투자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해놓으니까 주식 투자 공부하는 것도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기업 재무제표 보고 이런 것도. 그냥 이게 재무제표예요. 여러분 재무제표 그냥 만드시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 그래서 요거 2개 영상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2개 영상이 또 있습니다. 요거 보면서 한번 제가 엑셀에다가 어떻게 입력했는지 이렇게 한 거 밑에 다 있거든요. 그 아까 링크에. 요거 보면서 한번 따라 써보시면은 여러분도 직접 쓰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정리해 놓은 거에 또 회계 2번에 보시면 조 엑셀 장부를 이제 제가 또 제 사업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본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직은 뭐 그렇게 안 되지만 요거를 제가 계속 성장시켜 가는 과정을 또 장부로 계속 만들어 가지고 여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거를 보셔도 되고, 장부 쓰실 때 요거 참고해도 제가 실제로 사업하면서 쓴 장부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제가 장사할 때 아니 뭐 세금 신고하라 그러는데 세금 폭탄 맞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면은 장부를 신고하라 그러는데 도무지 복식장부가 뭔지 찾아봐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하다가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좋아. 복식장부가 뭔지 제가 다 올려놨잖아. 이거 보시면은 그냥 직접 쓰실 수도 있고 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복식장부라는 게 그냥 재무제표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게 우리 주식 투자할 때 기업의 재무제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내가 써보면은 투자할 때 좋죠. 그렇게 쓰시고, 요거는 가계부도 복식장부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제 가계부도 다 복식장부로 관리해요. 제 자산, 자본, 부채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제가 항상 세금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조심스러운 게, 요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카페에 이제 2019년부터 저희 카페에다가 저희 장부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저희 장부 다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요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다음에 2021년 장부도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를 내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해하시려면 요거 모른다 그러면 요거부터 좀 공부하세요. 소득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각 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과세 방식 4가지, 그 다음에 사업소득을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4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장부로 하는 건데 장부를 안 썼을 때는 추계신고를 한다. 추계신고하면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세금 말씀드리면서 좀 조심스러운 거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여기 저희 카페 이제 아무글이나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이게 있는데요. 총 정리해 놓은 거, 여기에 제가 필독이라고 해놓은 거 있어요. 필독. 여기 보시면 제가 항상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방향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근데 그냥 하여튼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제 세금에만 너무 꽂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세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죠? 세금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들, 특히 이렇게 마케팅 같은 거, 좀 당군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인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좀 먼저, 제가 생각하는 건 인터넷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을 하던 뭐 어떻게 하시던 하여튼 매출을 먼저 좀 늘리시고요. 무조건 사업하면 매출이 먼저죠. 매출 안 나오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돼. 솔직히 안 해도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도 됩니다. 진짜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매출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하면 되고, 그리고 세금은 맡기면 되잖아요. 세무사님들한테 맡기면 세무사님들이 뭐 국가에서 다 자격증 받아갖고 하는 분들인데, 그리고 문제되면 다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다 잘 해주시고, 비용도 한 달에 뭐 10만원 20만원이면 다 해주시는데, 왜 그거를 안 맡겨요? 맡기지. 저 다 맡겨요. 이거 여기 하는 거는 제가 이거 컨텐츠로 만들려고 제가 직접 하는 거고, 그냥 맡기세요. 이거 맡기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내가 뭐 이제 좀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직접 하시는 거고, 또 공부하실 분들은 또 한 번쯤은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세금보다는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요 정도는 제가 정리 다 해놨으니까요. 요거 보고 하시면 돼요. 이게 이 정도만 이해해도요, 세금이 되게 쉬워지거든요. 깔끔해지거든요. 모든 세금이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요런 개념만 이해하셔도. 근데 요런 개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